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책의 제목이고요. 영화를 볼 때도 노래를 들을 때도 늘 제목부터 보고 선택을 하죠. 이렇게 책이나 영화 제목처럼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인데요. 사람의 눈은 첫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황필중 원장님을 모시고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 성형은 문의가 가장 많은 보편적인 수술입니다. 하지만 눈 성형은 성형외과 의사의 미적, 감각과 세심한 기술을 가장 요구하는 수술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라던가 어떤 모양을 원한다고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을 뚜렷이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눈 모양, 코 모양, 얼굴의 형태를 고려하여서 수술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나 열심군. 그런데 수업 시간 자냐고 늘 구박받는다. 바로 작은 눈 때문이다. 성격 좋고 늘 밝은 늘 웃음냥. 그런데 다들 화났냐고 물어본다. 찢어진 눈 때문이다. 똑똑하고 뭐든 잘 해내는 강똑똑냥. 그런데 늘 멍청해 보인다. 이게 다 처진 눈 때문이다. 좋은 인상, 밝은 이미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가장 먼저 눈을 보고 그 사람 첫인상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또 사람마다 나이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눈 모양을 가장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사람마다 눈 모양도 다르고 선호하는 눈매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 분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연예인들의 눈을 분석해보면 좌우 눈폭과 미간이 1대1대1의 비율을 이루고 검은 눈동자가 90% 이상 보입니다. 또 쌍꺼풀 라인은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오면서 작아지고 또 애교살이 있는 눈을 선호합니다. 또 예전처럼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크고 또렷한 아몬드형 눈매를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선호하는 눈 모양이 여성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 남성분들 어떤 눈 모양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짙고 또렷한 쌍꺼풀 라인을 선호하는 여성분들과는 달리 남성분들은 얼굴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속쌍꺼풀 형태를 선호합니다. 또 눈매 교정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선호하는 눈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눈 성형의 시술 방법부터 이제 알아보죠. 매물법이나 절개법 이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우선 매물법 어떤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시술법인가요? 네, 보통 찝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매몰법은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바늘구멍을 몇 개 만들고요. 실의 매듭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피부나 조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습니다. 또 붓기가 적어서 회복이 빠르고 또 라인이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로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두툼한 분들이나 지방이 많은 분들에게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매물법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이 조금 잘 풀린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는 매몰법을 해도 풀릴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눈이 두툼하시던지 지방이 많고 주름이 많으신 분들에게 네. 무리하게 매몰법을 시행하면 풀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눈 상태를 네. 고려해서 수술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몰법 사례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죠. 네, 이 사례는 지방이 적고 피부가 얇으신 분이라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고 또렷한 눈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시원해진 눈매를 볼 수 있는데 또 다음으로 눈 성형 방법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절개법인데 이 절개법은 또 어떤 시술법이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가요? 네, 절개법은 라인을 따라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지방을 제거하고 눈 뜨는 근육과 피부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네. 또 그래서 피부가 늘어나 있고 지방이 많고 또 눈매 교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경우에 좋습니다. 수술 후 붓기가 매몰법에 비해서는 좀 길다는 단점은 있지만 수술 후 4에서 5일째에 실밥을 제거해서 눈 부위 세안은 6일째부터 가능하고 화장은 7일째부터 가능합니다. 네. 2, 3주 정도 지나면 붓기가 대부분 가라앉는데요. 네. 또 1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운 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또 절개법 사례도 준비되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례는 쌍꺼풀액을 오랜 기간 사용하여서 피부가 늘어진 상태였고요. 절개법을 사용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확 트인 개방감과 시원하고 맑은 눈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매몰법이나 절개법 말고 제가 부분 절개법이라고도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술법인가요? 네, 부분 절개법은 매몰법과 절개법의 중간 형태입니다. 피부를 절제하지는 않고 3mm 정도 절개를 내서 지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네. 매몰법을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붓기가 적다는 매몰법의 장점이 있으면서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눈이 두툼하신 분들에게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 역시 조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처짐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교정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례는 부분 절개법을 시행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눈 가쪽에 지방이 조금 있어서 절개창을 내고 지방을 제거했고요. 그 결과 시원한 인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트임 수술이나 눈매 교정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또 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 모양에 따른 시술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간이 넓은 경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미간이 넓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 주위 뼈 사이가 넓은 경우가 있고요. 둘째로는 안쪽 눈꼬리 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 주름인 몽고주름이 심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름에 의해서 눈 안쪽이 가려져서 실제 눈보다 멀어 보이고 눈이 작고 답답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 수술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름을 제거해주면 자기 눈이 원래 갖고 있던 안쪽의 숨은 사이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쌍꺼풀 수술과 병행을 하게 되면 실제 눈이 길어지고 양미간 폭이 좁아져서 좀 더 시원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사례 사진을 살펴볼까요? 네, 이 경우는 미간이 넓고 피부가 두툼한 환자분이었는데요. 앞트임을 시행하고 절개법을 시행하여서 눈 사이 폭이 좁아지고 또렷해진 인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눈꺼풀이 얇은 경우라든지 뭐 쌍꺼풀이 있는 경우도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번 사례는 원래 쌍꺼풀이 계셨던 분인데 라인을 좀 더 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은 분이어서 매몰법으로 라인을 크게 만든 경우였습니다. 좀 더 세련되고 선명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눈 성형을 하는 분들 중에 뭐 눈썹이 눈을 찔러서 성형 수술을 하게 됐다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바깥쪽으로 자라야 할 속눈썹이 안쪽으로 자라면서 눈동자를 계속 찌르게 되면 각막을 자극하고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눈 성형을 통해서 속눈썹이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수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 피부가 처지고 눈 뜨는 힘이 약해진 안검 하수의 경우에서는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교정이 어렵기 때문에 눈매 교정을 통해서 같이 교정을 해야지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사례 사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 환자분은 눈 뜨는 힘이 좀 약하셔서 졸린 눈을 보이셨는데요. 비절개 눈매 교정과 앞트임을 같이 시행해서
졸리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된다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흉터일 겁니다. 뭐 트임이나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은 흉터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가요? 네, 앞트임과 뒤트임은 시원한 눈매하고 쌍꺼풀 모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흉터와 재발 걱정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매직 앞트임, 뒤트임의 새로운 개념의 수술법을 사용하여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부를 잘라낸 후에 당겨서 봉합하는 이전 방법과는 다르게 피부 절제를 최소화하고 재배치함으로써 피부가 당겨진 모양이 거의 없고 봉합 부위의 긴장이 적어서 재발의 우려가 적습니다. 또 매직 앞트임은 눈 안쪽으로 수술을 해서 절개선이 쌍꺼풀 라인과 아이라인으로 배치돼서 흉터 걱정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수술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더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뭐 불만족스럽다 이런 분들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재수술도 가능하죠? 네, 재수술한 경우는 다양한데요. 네. 우선 쌍꺼풀 라인이 커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경우, 또 라인이 울퉁불퉁하고 졸려 보이는 경우, 아주 오래전에 수술했는데 최근에 수술한 것처럼 라인 아래 붓기가 너무 심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해결책을 알아보면 라인이 큰 경우에서는 기존 라인을 풀거나 절제하고 작게 다시 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 졸려 보이거나 라인 아래 붓기가 심한 일명 소세지 눈은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고 눈매 교정을 통해서 눈뜨는 힘을 보강한 다음에 쌍꺼풀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고요. 네. 또 라인이 울퉁불퉁하거나 희미한 경우는 눈매 교정을 통해서 라인을 또렷하게 다시 만들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재수술이기 때문에 눈의 해부학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수술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용적인 눈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뭐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나이가 들수록 노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피부가 얇고 각질층이 얇은 눈가 주변은 자극을 받으면 다른 부위보다 더 빠르게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 눈가 피부가 처지게 되면 시야를 가려서 일상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많이 하는 수술이 상하안검 수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어떤 수술인지 한번 알아보죠. 상하안검 수술 어떤 수술인가요? 네, 흔히 우리 부모님들 연배 어르신들에서 보면 눈 위쪽 피부가 처지면서 쌍꺼풀 라인이 작아지고 눈꺼풀이 눈을 덮게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눈꼬리가 처지면서 눈물이 고여서 짓무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안검 성형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듣기에는 상안검 수술과 일반적인 뭐 쌍꺼풀 수술 조금 같아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상안검 성형술은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부차적으로 라인을 만들든지 눈뜨는 근육을 당겨주든지 하지만 쌍꺼풀 수술은 피부를 제거하는 것보다 라인 자체를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보다는 상안검 성형술이 좀 더 폭넓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안검 수술로 처진 눈매를 교정하고는 쉽지만 뭐 쌍꺼풀이 생기는 건 조금 싫다 이러신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보통 없던 쌍꺼풀이 갑자기 생기면 어색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십니다. 네,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그런데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눈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처진 눈꺼풀을 해결할 수 있는 눈썹 거상술이 있습니다. 눈썹 거상술은 원래 쌍꺼풀이 있던 분이나 없던 분들 모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를 라인 근처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 위나 아래에서 제거하게 됩니다. 눈썹 문신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수술 후 흉터를 문신으로 가릴 수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또 눈썹에 반영구 화장 등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수술을 먼저 시행하시고 조금 남는 흉터를 문신으로 가릴 수 있어 더욱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원래 쌍꺼풀이 있으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라인이 가려지신 경우에서는 이 수술을 통해서 젊으셨을 때 쌍꺼풀 라인을 되돌릴 수 있어서 더욱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안검 수술만큼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하안검 수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하안검 수술은 어떤 수술법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눈 아래쪽으로 노화가 오면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이 튀어나오면서
가끔은 심술궂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안검 성형수술은 이런 경우에 피부를 제거하고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또 최근에는 눈 밑의 탄력과 애교살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층은 보존하면서 피부와 지방만을 제거하는 수술법이 나와서 안검 외반이나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상하안검 수술의 그 사례를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례는 하안검 수술을 시행하여서 처진 피부와 지방을 제거한 경우입니다. 네. 또 그 결과 그 아래쪽이 튀어나온 지방이 줄어들면서 인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럼 이제 상안검보다는 하안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피부가 늘어지면서 지방이 튀어나오니까 조금 심술궂게 보이기도 하고 또 고랑이 눈 주위로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눈 성형 수술 후에도 관리가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눈 성형은 가장 보편적인 수술이지만 모든 수술이 그렇듯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눈 성형은 시술 후 1에서 3일 정도의 붓기가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붓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일간은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네. 붓기 지속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매몰법은 하루 이틀, 그 외에 눈 수술은 5일에서 7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4주간은 회복을 위해서 금연,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눈 성형은 무엇보다 얼굴 전체의 조화가 중요한데요. 무조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주기보다는 얼굴 형태, 눈, 코와의 조화를 고려하여서 수술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잘 들었습니다. 무작정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자신 얼굴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또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뒤트임 수술을 하면 금방 붙어버린다. 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뒤트임 수술은 붙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네. 이전에는 눈꼬리를 수평으로 절개를 하고 위아래 피부를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봉합 부위가 맞붙게 되면서 다시 붓는 현상이 발생해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눈꼬리 인대를 재배치하고 골막에 고정시켜주는 방법으로 재발이 없고 흉터도 숨기면서 동시에 눈꼬리를 내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쌍꺼풀 수술 후 시력이 나빠질 수 있다. 뭐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물감이 들어서 시력이 나빠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네,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붓기를 이물감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물감이 호전되는데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물감을 느끼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지속적인 이물감은 대부분 안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안과 질환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이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는 눈 성형 수술이 있다. 뭐 다크서클은 뭐 핏줄이 보인다, 아니면 뭐 색소 침착이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눈 성형 수술이 있는 건가요? 네,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통해서 다크서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그늘져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고 또 비쳐 보이는 정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색소 침착이 주된 원인이라면 이 색소에 대한 치료도 병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만 해주시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문의가 많은 성형이 눈 성형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수술이지만 눈 성형은 성형외과 의사의 미적 감각과 세심한 기술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매우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연예인 누구처럼 해주세요 또는 이런 눈 모양을 해달라고 하면서 유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뚜렷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형은 자신의 얼굴의 조화 균형을 고려하여서 수술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안전시설은 충분히 갖추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성형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얼굴도 생명이기에 바른 얼굴과 바른 성형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바른 성형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황필중 원장님과 함께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조건적인 수술보다는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성형수술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의 우유, 바다의 인삼. 바로 겨울철 굴을 지칭하는 말이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에도 그만이고요. 원기 회복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보양식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천상의 맛을 내는 굴. 굴전, 굴국밥, 굴무침, 생굴. 오늘은 다양한 굴 요리로 겨울철 무딘 입맛 잡아오는 건 어떨까요?